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요, 개인 사정 때문에 이 영상을 1년 좀 넘게 쉬다 보니까요, 입에서 가시가 돋고 뾰루지가 나고 온몸에 진이 빠져서 이래도 되나 싶던 차에 앞서 보신 것처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 일해보자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아유, 제가 감사하죠. 제가 사과나무 감사합니다. 의료재단의 김혜성 이사장님이세요. 저를 밖으로 내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좀 아는 분, 그러실 만한 분 계시죠?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 해주셨고, 우리나라 최고의 치과 전문의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도서를 많이 쓰신 작가이시고, 또 인기 강사십니다. 그리고 가수? 아이고, 무슨 말씀을. 노래도 잘하신다고. 아유, 아닙니다. 자, 근데요, 오늘 정말 축하드릴 일이 있으시다고. 개원 예. 30주년을 맞이하셨답니다, 올해로. 네. 아유, 참 시간이 빨라요. 아유,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 참 안망하고. 오히려 번창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여기 그 3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인상 깊은 게 개원한 이후로 네. 30년 동안 줄곧 네. 여기를 찾아오시는 그 환자분들도 꽤 많으시고 3대에 걸쳐서 온 가족이 또 진료받으시는 가족도 네. 계시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진짜. 예.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뭐 비결이 어떻겠어요. 감사할 뿐이죠, 진짜. 아유, 참. 근데요, 제가요, 이사장님 몰래 직원분들에게 우리 이사장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신가요? 아유.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의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다 동물들 있잖아요. 나비, 뭐 예. 코끼리, 원숭이 다 예. 있어요. 자연. 아, 자연인. 자연인? 네. 아유, 뭐. 이 자연인에는 자연인과 같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도 있지만 권위적이지 않다? 자연인으로서 이 직원분들이랑 소통한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조금이라도 봐주면 감사하죠, 뭐. 다행이고. 네, 아무튼 직원분들과 이렇게 교감이 잘 되시는 이사장님 모시고 이제 앞으로 종종 모시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같아요. 중장년 아니면 영시니어 분들이 얼만큼 건강하고 재밌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대안을 마련하고 서로 공유하자, 이런 뜻이 맞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저희의 오늘 협약이 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값진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켜봐 주실 거죠?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진짜 눈에 보이는 선물 준비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같이 하시면서 얘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네. 그 중년 건강 알짜 팁 3 중에 첫 번째, 이것부터 버려라. 뭘까요? 저희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짜잔. 약이네. 네, 약입니다. 이게요, 사실 제가 다 끌어안고 있는 약일 수도 있고, 우리 그 같이 보시는 중년 분들이, 나도 약은 저 정도 먹는데? 이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30년 동안 변화된 게 있다면, 양이 늘었다. 의학계. 엄청 늘었죠. 얼마나 엄청. 늘었을까요? 엄청 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30년 전에 개업했을 때는 이제 치과에 처음 이제 내원하신 분한테 별로 약 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별로 뭐 드시는 분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데스크에서 그거 체크한다고 진짜 바빠요. 그리고 엄청 드세요. 정확한 양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좀 이따 퀴즈로 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로 보자면 막 로켓처럼 이 약이 치솟고 있습니다. 먹는 처방되고 먹는 약.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싶어요, 사실 저는. 그 저도 인상적인 게 네. 사과나무 의료재단 병원에 딱 들어서면 첫 문구가 저희 병원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다, 적게 처방한다. 네. 이런 홍보 문구가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없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뭐 사실 원래 항생제는요, 뭐 잇몸병이든 발치든 피부 무슨 질환이든 감기든 이런 데 쓰는 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데 엄청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발치만 할 때 항생제 처방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관행화된 거죠. 감기에 이제 항생제 쓰는 것처럼. 진짜 문제예요.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우리 중장년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 하루 평균 몇 알의 약을 복용할까요? 자, 1번 한 알에서 5알, 2번 5알에서 10알, 3번 10알에서 15알, 그 다음에 4번 그 이상. 자, 여러분 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5분에 한해서 닥스메디의 히트 상품이에요. 휴대용 칫솔 세트인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약 복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장님은 전혀 안 드세요? 전혀 안 먹습니다. 건강 상태 좋으신가요? 아, 좋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약은 어떤 건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약이죠. 대사증후군. 그렇죠. 예. 뭐 다 아시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약이 시작하다가 점점 맞아요. 늘어서 예. 65세 이상 되면 이제 한 움큼씩 막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제가 어느 약국에서 보니까요. 네. 어느 분은 저 천정에서 그 약봉투가 내려오는데 쌀포대인 줄 알았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아유, 저는 와, 정말. 진짜 네. 아유, 저거를 정말. 밥 대신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참. 예. 그러니까 그거 원래 진짜 이제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약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게 생소한, 해독을. 네, 생소한 네. 이제 화학물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해독시켜서 내보내려면 맞아요. 간이나 간이. 뭐 신장이나 맞아요. 이런 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약을 줄여야 되는데 점점 어휴, 이거 무서워요, 진짜. 근데 지난번에 얘기하신 그 강의 내용 중에 보면 미국의 경우 네. 2050년이 되면 35%의 인구가 당뇨병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새 그리고 추세로 보면 뭐. 그 나라 GDP의 15%에서 17%는 약값으로 약값이라기보다는 전체 의료비 의료비. 비중이 한 18%에서 20%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장수 국가냐? 그렇죠. 아니잖아요. 미국의 가장 그 평균 수명이 낮아요. 네. 또 의료로 보자면 돈 많이 쓰고 국민들은 오히려 수명은 덜 짧아지고. 건강하고,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벤치마킹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좀씩 그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인들이 그렇게 돈 많이 쓰면서도 건강하지 않고 수명 짧은 건 음식이거든요. 맞아요. 인스턴트 음식, 콜라, 뭐 그 햄버거, 뭐 이런 거. 저희 아들이 한때 미국이랑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네. 미국만 갔다 오면 이렇게 뚱뚱해져서 공항에서 막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이게 우리나라 인종이 다른 인종이 돼서 그러니까요.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20년 전보다 미국인들이 평균 7kg가 쪘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70년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인들의 상징이 타잔, 뭐 원더우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육질.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완전히 뚱땡이 나라고. 근데 그렇게 비만한 나라고 음식이 후지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이런 게 많을 수가 밖에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뭐 당뇨 수치나 혈압 수치 이런 걸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자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약들을 엄청 먹는 거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저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혈압 수치가 미국에서 이제 120에 80 이런 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관련 학회들도 뭐 거의 그렇게 가려고 그러고. 맞아. 근데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저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제가 혈압 뭐 얘기 나왔으니까 제일 불만인 건 뭐냐면 그 가이드라인에서 나이가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사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미국의 굉장히 대규모 인구 이렇게 통계 조사를 했는데 사망률도 가장 낮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의 치매도 덜 걸리고 이런 혈압이 얼마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저는 뭐 한 130에 150이에요. 오, 예. 수축 혈압 150이에요. 저는 그 저널이 내가 잘못 읽었나 싶었거든요. 그런 저널이 있어요. 아. 이게 그 제가 저 혈압약 안 먹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 어디 링크 이거 화면 어떻게 좀 링크 좀 시켜보세요. 그거 네, 이렇게 네, 해드릴 네, 테니까. 그 뭐 그런 연구들을 포함해서 어디까지가 이제 가장 그 적절한 혈압이냐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혈압의 상승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탁 잘라서 그냥 모든 나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획일적으로. 네. 예. 그리고 저는 뭐 아까 저한테 건강하냐고 여쭤보셨는데 건강해요. 건강한데
건강검진 받아오면 제가 딱 그 수치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150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혈압이. 그렇다고 제가 뭐 약을 먹었느냐 쳐다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네. 예. 지금 뭐 정상치로 돌아왔고. 그 과민한 반응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안젤리나 졸리도 네. 본인이 그 유방암 DNA가 있다고 해서 미리서부터 그쵸. 겁을 먹고 네. 절제 수술을 했잖아요. 네. 정말 그 얼마나 섹시한 배우예요. 남자들한테 특히 이렇게 뭐 그 뭐 여자들한테 예. 근데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 브라카 유전자라고 그 뭐 다 많이들 아시 브라카 유전자라는 이제 유방암의 위험 인자 정도.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바로 유방을 흘린다 이건 아니고. 그리고 그 예측률이 높지도 않아요. 다만 위험할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상대로 잘 걸리더라 이런 정도의 통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랑 할머니 뭐 자기도 있다고 그래서 그 유방암을 미리 잘라버린다. 어휴, 나 참.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뭐 자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셀럽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브라카 그 유전자 검사나 많이 주죠. 그러니까요. 네. 유방암 뭐 절제 수술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입니다. 네. 예. 그러면 항생제 얘기가 나왔는데 항생제만큼 위대한 약은 없다. 비타민처럼 먹어라. 뭐 이렇게까지 예찬을 했잖아요. 전에는 항생제를.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박사님, 지방 역설. 지방의 가설. 역설. 예. 네. 저희가 보통 보면은 콜레스테롤 얘기도 하셨지만 네. 우리가 지방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네. 그래서 관련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동물 실험실에서 쥐를 키워봐요. 네. 쥐에게 고지방식을 쥐가 불쌍해. 먹이잖아요. 매번 실험 대상이요. 예, 쥐에게 고지방식을 먹이면 뚱뚱해지고 당뇨가 생겨요. 그래서 고지방식을 절제하는 게 좋죠. 좋은데 문제는 그 지방 가설이라는 것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방의 질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모든 지방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뭐 계란도 하루에 뭐 몇 개 이상 먹지 말라. 뭐 혹은 뭐 노린자는 버리고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지방 전체가 뭐 많이 먹으면 뭐가 좋겠어요. 근데 지방의 질 자체를 따져서 조금 더 물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특히나 가공된 지방들 설탕과 섞여져 있는 우리 편의점 아니죠 그 제과점 가면 가공 지방들 가공육들 또 설탕과 섞여져서 잘 먹게 만든 그 뭐예요 그 치즈케이크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맛있는데 그런 가공 지방 설탕과 섞여져 있는 지방 또 가공육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따져 묻는 걸 간과했다. 말하는 지방의 질을 간과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더 문제인 건 지방보다 설탕 특히 과당 그쵸 과당 이런 게 더 문제인데 그걸 좀 간과하게 만든 너무 지방 하면서 이걸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뭐 그런 고지혈증이나 당뇨 모든 것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장님 뭐 약을 안 드신다고 했는데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가셔서 다치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상처나고. 그래도 안 바르세요? 안 바르죠. 어떻게 처리하세요? 물로 씻든지 혀로 핥아주든지 뭐 상처 나면 그 말씀이시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방법은 침에도 저 세균을 죽이는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 모든 동물들이 포유류들이 모든 이는 아니겠네. 얘네들이 다 보고 있겠네요. 핥는 모습을.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핥아주잖아요, 새끼들을.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막 손주들이 넘어지면 할머니들 가서 핥아주고 그랬잖아요. 물 없으면.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어떤 생존 본능의 반영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항생제하고도 이렇게 좀 거리가 이게 먼 환경이었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뭐 이렇게 머리 좀 찍고 그러면 할머니가 된장 갖다가 그냥 탁 갖다 붙여주고 끝이거든요. 좋을 수 있어요. 진짜 그것도 미생물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된장은 고초균이라는 게 만드는 그런 고초균 그게 이제 많은데 고초균은 피부 세균 중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뭐 그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 이런 걸 억제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의학적으로 지식이 있으셨네요. 경험적으로 이제 저는 귀찮아서 그냥 된장 하나 발라주는 걸로 끝내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경험적으로 그런 지혜를 이제 체득하신 거죠. 이 사장님도 시골에서 그렇죠. 저도 뭐 다시 그럼 우리는 행복한 환경에서 자란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럴 수 있겠죠. 미필적으로. 뭐 어떤 타의적으로. 물질이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자연이 주는 어떤 맞아. 자연 면역이랄까요? 그런 것 혜택을 제 안에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충분히 들으셨죠? 자신 있다고 하시고요. 제가 봐도 정말 건강하시니까 믿으시고 되도록 줄이시고, 그래서 오늘 그 중년 건강 알짜 팁 첫 번째, 이것부터 버려라. 아셨죠? 약을 버려라. 네. 끼고 사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아유, 제가 못돼 이렇게 표현해요. 약을 꼭 필요할 때 먹어야죠. 당연히. 뭐, 그런 의과학적 혜택이 이제 우리 시대에 있는 게 너무 다행인 시대고, 꼭 필요할 때 먹자라는, 꼭 필요할 때만 먹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약들이 생활 습관으로 대해야 될 문제들을 약으로 대해야 될, 그런. 맞아. 그런 너무 의존하지 거고. 마시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근데 약이 이렇게까지 과용이 된 데는 사실 의사들 탓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약에 유인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뭐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은 각과로 분과돼 있으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을 처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중복되고, 개원하고 있는 분들은 약이 이제 있어야 또 계속 환자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환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약에 기대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문제와 환자 스스로의 문제들이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되짚어보고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줄이기 뭐 이런 시범사업 같은 걸 요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내 약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그런데 신청하셔가지고 가면 뭐 약사분들의 방문해서 뭐 이렇게 약을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점검해주고 서비스로 빼고 뭐 이런 활동들을 좋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유익한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초반에 저희가 퀴즈로 내드린 우리나라 65세 그 중장년층이 하루에 복용하는 평균 약 몇 알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5알에서 10알. 정확히는 뭐 2019년 통계인데요. 5.3개예요. 근데 지금 더 늘었을 그러니까 겁니다. 최근 통계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4번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네. 자, 그럼 선착순으로 맞춰주신 분께 저희가 너무 색깔도 예쁜데요. 이거는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선착순 5분에 한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선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1탄 알짜 팁 1. 이것부터 버려라. 아셨죠? 그리고 우리 박사님 말씀 정말 약이다 생각하시고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곧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네.